네, 지난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학력 격차 해소나 늘봄 학교 등 교육계의 산재한 현안들이 쌓여가고 있죠. 이슈 인터뷰 오늘은 경북 지역 교육 현안들을 챙기면서도 교권 보호와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경북 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준철 회장 만나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셨는데요. 예, 자, 우리 경북교총 소개와 또 48대 회장 취임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경북교총은 전국 17개 광역시 포함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북교총은 그중에 지금 제가 48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많은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교권을 위해서 악성 민원이라든가 아동학대 신고, 뭐 교권 침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직면해 있는 사안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48대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교단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감을 넘어서 네.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그렇게 열정을 다할 생각입니다. 중계 방학 중에 며칠 전 새내기 유초등학교 교사들이 연수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가서 기념품과 그다음에 그 길라잡이 교사로서의 새내기 교사들의 길라잡이 책을 배부하고 설명도 하고 나중에 교육도 합니다. 중등 네, 교육도 하고 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정된 학기 초에 관리자들 권역별 관리자들 연수도 실시해서 교권 보호를 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사실 작년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에 대한 이 목소리가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예. 원인이 뭘까요? 예, 우선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 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 한 자녀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많아야 요즘은 이제 다자녀도 두 자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보니 사실은 부모님이 이걸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과보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 스스로 자립심이라든가 이 자존감이 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먼 후일에 어떤 결과나 이 효과, 성취가 나타나는데 그걸 금방금방 케어하다 보니까 아하. 많이 그런 게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마 부모 세들이 또 이런 편도 있어요. 겪은 뭐 권위적인 교육 방법이 사실 과거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하고 겹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자, 취임사에서 교사의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다. 예.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게든 이런 관련 대책들이 좀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권 침해 활동을 교육 현장에 있어 보면 저도 뭐 있습니다만은 참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뭐 익명성이 요구되는 뭐 SNS라든가 국민신문고, 맘카페 이런 데를 통해 갖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당사자가 되어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를 예의주시하는 것 같고 또 그 사안에 의해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모든 도내에 있는 6천여 명의 회원들에게 이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바로 위로금을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네. 교권 사건 소속비 지원으로 교권 옹호 기금을 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사실은 홍보하고 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내 혼자만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스님들이 혼자 이런 일에 당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아하. 참 이야기하기도 누구한테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괴감에 빠질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곁에 있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예. 자, 교육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초등학교 돌봄 학교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는데 예.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걱정이 좀 크다. 예. 이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또 해법도 있을 텐데요. 전국 6,100여 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500개 학교에 우리 넓은 학교 지원 운영 실장 공무원으로 파견을 합니다. 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뭐 실국장을 해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아주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만은 2026년부터 원래 물론 실범학교도 있습니다만은 2026년부터
전학년 시범이 시행이 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 07시부터 20시까지니까 저녁 8시까지 아닙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그 교원들한테 이런 업무를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그 어떤 전담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실제로 급하게 하다 보니 음. 또 수요도 뭐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네. 굉장히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지금 교감 선생님들에게 교감 교장이 약 27개 중요한 현안들을 다뤄야 되는 직책인데도 아하. 여기에 교감 선생님들을 운영실장의 역할을 해갖고 학교에서 책임을 져달라.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파견하는 게 시급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적 요구가 사실은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 갖고 돌봄 학교가 국민적 요구가 사실 크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단체가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연착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2월 6일입니다. 며칠 전 한국교총과 네. 교육부가 이야기를 해서 네. 교육부와 전국 시도의 교감 협의회에서 이걸 한번 진지하게 달아보고 문제를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취지에 그리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직 기피 또 담임 기피 이런 현상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속 해오셨는데 어떤 해법들이 좀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경북교총이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인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예. 도내뿐만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도내에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이 감소됩니다. 그럼요. 학생 수가 감소되고 그리고 뭐 또 수도권의 설림 현상이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대와 사범대를 나오고도 실제로 뭐 임용에 아직 그 배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시 교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책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나 교육 현장은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의 본연의 임무에 익숙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과중한 업무라든가 네. 잡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또 갈등 간의 갈등도 해소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담임 교사라 그러면 교직의 꽃입니다. 네. 왜냐하면 직접적인 제자를 키우고 양산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들에게 정신적인 혼을 심어줄 수 있는데 이거를 기피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총과 우리 경북교총은 손을 잡고 우리 이번에 교육부가 협의한 대로 담임 수당 인상 그리고 보직 교사 수당 인상 이런 것들을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잘 지켜지고 또 더불어 또 관리자들에 대한 또 이런 관리자들이 힘들어서 교단을 떠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한몫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해법이지만 사실은 교육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꾸준한 투자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그 공감대도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의 목소리 많이 들으셔야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